루이지애나주에서 수영자 10명이 교도소를 탈출한 뒤 일부가 나흘째 도주 중입니다. 당국은 현상금을 2배로 올리고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주말 폭풍이 중서부 지역을 강타하면서 각종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또 다른 폭풍이 예보되면서 3천만 가구에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온라인상의 불법 게시물 유포를 단속하고 처벌하는 법안에 서명하고 강력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팜스프링스 지역의 한 난임 클리닉에서 폭발 테러 사고가 발생해 FBI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미전역에 치명적인 독초로 알려진 식물이 확산하면서 당국이 긴급 경고에 나섰습니다. Congratulations.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250만 불, 교통사고 1,250만 불 보상. 사상 최고의 보상금으로 다시 한번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리차드 호프만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큰 보상금은 꿈도 못 꿨죠.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도와주시는 모습에 모두 감동받았어요. 1,250만 불이라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Trusted me to win for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9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정상이 전화 통화를 갖고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과 종전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통화 결과를 SNS에 공개했습니다. 2시간에 걸친 통화가 잘 됐다고 믿는다며 휴전 그리고 더 중요한 종전을 위한 협상을 즉시 시작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사실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유럽의 주요 정상들에게도 알렸다고 오후 야외 행사에 나와 밝혔습니다. We also spoke to the heads of most of the European nations and we're trying to get that whole thing wrapped up. 무역 관련 논의 사실도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대학살이 끝나면 미국과 대규모 무역을 하고 싶어 한다며 막대한 일자리에 부를 창출할 엄청난 기회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도 국가 재건 과정에서 무역의 큰 수혜자가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종전을 통한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 목표를 제시한 겁니다. 푸틴 대통령도 전화 통화가 유익하고 솔직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очень содержательным и весьма откровенным. И в целом, на мой взгляд, в этой связи весьма полезным. 또 우크라이나의 휴전 문제를 포함한 각서를 제안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평화협상 관련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여기엔 휴전 가능성과 위기 해결 원칙 그리고 협정 체결 일정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러 정상의 전화 통화는 올해 들어 3번째로 백악관과 크렘린궁은 두 정상이 직접 만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언급도 했습니다. 그러나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휴전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없었다는 점은 한계로 보입니다. 다만 레오 14세 교황이 평화협상의 장소로 바티칸을 제안한 부분에 대해선 미국과 유럽의 주요 정상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희망의 근거가 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루이지애나주에서 수영자 10명이 교도소 화장실 벽을 뚫고 탈출했습니다. 나흘째 검거 작전이 펼쳐지고 있지만 여전히 7명은 잡지 못해서 FBI는 현상금을 2배로 올렸습니다. 뉴욕에서 나세웅 특파원입니다. 미국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스 교도소 CCTV입니다. 지난 금요일 자정 무렵 오렌지색 수영복을 입은 수감자가 출입문을 흔들어 부수기 시작합니다. 30여 분 뒤 이번엔 수감자 10명이 건물 밖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이들은 철조망을 넘고 왕복 10차선 고속도로를 가로질러서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뒤늦게 교도소 화장실에선 변기를 뜯고 벽에 탈출용 구멍을 낸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뚫린 구멍 위에는 웃는 얼굴을 그린 그림과 너무 쉽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교정당국은 7시간 넘게 흐른 아침 점호 시간이 돼서야 탈옥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외부 조력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All of this have been removed and these have been clean cut. We have reason to believe that there was some assistance with this. 지역 경찰은 부랴부랴 200여 명을 투입해 탈옥 당일 3명을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7명은 나흘째 행방이 묘연한데 이 중엔 2명을 총격살해한 더릭 그로브스 등 중범죄자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검거가 지지부진하자 FBI가 현상금을 2배로 상향하면서 탈옥 수당 현상금은 최대 $2만, 우리 돈 2,800만 원까지 늘었습니다.
7 dangerous inmates have been on the streets. We strongly believe that there are folks out there helping these inmates evade capture. 수색 범위는 텍사스와 조지아주, 미시시피주 등 다른 주들로 확대됐고 치안 당국은 탈옥수들이 증인과 수사 간에 보복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켄터키주를 강타한 강력한 토네이도로 인해 최소 19명이 숨졌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지난 금요일 밤 로럴 카운티에 EF 3등급의 강력한 토네이도가 상륙했으며 최대 시속 165마일에 달하는 강풍이 일부 지역을 초토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네이도로 인한 사망자는 로럴 카운티에서 17명, 플라스키 카운티에서 1명, 러셀 카운티에서 1명으로 확인됐으며 피해 조사는 현재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Really just prayer is the biggest thing that we're asking for. There's so many people in our community right now that need the help and we're just praying that we get the opportunities to serve them. 현재 켄터키주 전역에서는 복구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구조와 지원의 손길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중서부 지역에 폭풍이 몰아치면서 각종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이번 주 수천만 명의 주민들이 또다시 위험 경보를 받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오클라호마와 미주리, 아칸소주 등 6개 주 이상 3천만 명의 주민들에게 토네이도 주의보가 발령됐으며 심각한 폭풍우가 올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특히 오클라호마 시티와 미주리주 스프링필드 등 일부 지역에는 4단계의 기상 위협 경보가 내려졌으며 우박과 강풍을 동반한 토네이도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내일은 오하이오주와 미시시피, 테네시주에 강력한 폭풍이 예보됐으며 멤피스와 내슈빌 등 대도시에는 3단계 수준의 폭풍 위협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당국은 폭풍이 수요일 오전 동부 지역에 상륙해 워싱턴 DC와 필라델피아, 뉴욕시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지난 15일부터 18일 사이 미국에서 보고된 토네이도는 1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온라인상의 불법 게시물 유포를 단속하고 이를 삭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본격 시행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이른바 테이크 잇 다운 법안에 서명하고 타인의 동의 없이 성적인 이미지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를 연방범죄로 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는 헤어진 연인이 보복 심리로 은밀한 이미지를 온라인에 유포하는 행위를 막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으로 제작된 딥페이크 영상이나 사진을 포함해 특정인의 동의 없이 내밀한 이미지를 공개하거나 공개를 위협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과 소셜미디어 업체는 피해자로부터 불법적으로 업로드된 이미지에 대한 통지를 받으며 48시간 이내에 이를 삭제해야 합니다. 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nyone who intentionally distributes explicit images without the subject's consent will face up to 3 years in prison. In addition, this law establishes new civil liabilities for online platforms that refuse to take these images down promptly upon request. To ensure that every American, especially young people, can feel better protected from their image or identity being abused through non-consensual or intimate imagery of I and CII. 법안에 공동 서명한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는 딥페이크와 같은 악의적인 온라인 콘텐츠로 10대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경각심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지난 주말 캘리포니아 팜스프링스의 한 난임 클리닉에서 대형 차량 폭발 사고가 발생해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에 따르면 폭발은 지난 17일 오전 11시쯤 팜스프링스 인디언 캐년 드라이브에 위치한 아메리칸 생식의학센터 주차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차량에 장착된 대형 폭발물이 터지면서 건물이 부분적으로 붕괴됐고 폭발음은 최대 2마일 떨어진 지역에서도 감지될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용의자인 25살 가이 에드워드 바트거스가 사망한 채 발견됐으며 주변에 있던 4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다행히 폭발 당시 병원이 문을 열지 않아 냉동 보관 중이던 난자와 배아는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국이 소셜미디어를 검토한 결과 바트거스는 반출산주의적인 신념을 갖고 있었으며 세상에 사람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등의 극단적인 견해를 표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테러 동기가 담긴 30분 분량의 녹취록에서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에 화가 난다는 등 자신의 존재와 체외수정 산업에 대한 깊은 분노를 표출했으며 특히 임신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싫어해 그들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All of a sudden, it was a huge just bang, and it was a different type of bang than what we usually feel here when there's earthquakes, which are very common here. Make no mistake, this is an intentional act of terrorism. The FBI is investigating it as such. Our Joint Terrorism Task Force is here, working in lockstep with the Palm Springs Police Department, the ATF, and a whole host of agencies that I've already mentioned. FBI는 이번 사건을 의도적인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 중이며 이번 폭탄 테러는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의 사건이라고 전했습니다. 미 전역에 치명적 독초로 알려진 포이즌 햄록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당국이 긴급 경고를 내렸습니다. 테네시 농무부는 이 식물이 도로변과 울타리, 들판 곳곳에 번지고 있으며 식물의 모든 부위가 고독성으로 자르거나 만지는 것만으로도 인체에 위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이즌 햄록은 겉보기에는 흰 꽃과 파슬리 잎처럼 생긴 평범한 식물이지만 줄기에 자주색 반점이 있는 독성 식물로 단 한 입만 먹어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미국 농무부는 이 식물을 절대 만지거나 흡입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인체에 노출될 경우 떨림과 동공 확대, 경련, 근육 마비, 신장 기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동물에게는 더욱 치명적이라 소와 돼지, 말, 양 등 가축이 소량만 섭취해도 2시간 내 호흡마비로 폐사할 수 있습니다. 농무부는 포이즌 햄록을 발견할 경우 절대 불태우지 말고 반드시 장갑을 착용한 채 제거해야 하며 지역 농업 담당 기관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식물은 봄철에 자라 4에서 10피트까지 성장하며 현재 미국 전역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조기 진단의 새 길이 열렸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처음으로 혈액 검사를 통해 알츠하이머를 진단하는 검사법을 승인했습니다. FDA는 55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알츠하이머 조기 진단을 돕는 혈액 검사 사용을 공식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승인된 검사법은 혈액 속 특정 단백질 2가지의 비율을 측정해 알츠하이머의 주요 특징인 아밀로이드 플라크의 존재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아밀로이드 자체를 직접 측정하지는 않지만 관련 단백질 수치를 통해 병의 초기 징후를 파악할 수 있어 진단에 중요한 보조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병력 조사나 고가의 뇌 영상 촬영 혹은 척수액 검사를 통해서만 진단이 가능했지만 혈액 검사 도입으로 비용 부담은 물론 접근성 측면에서도 진단 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FDA는 이 검사 결과가 다른 임상 정보와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미국 알츠하이머 협회는 현재 약 700만 명의 미국인이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으며 2050년까지 그 수가 1,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작년 2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스페인 세비야로 향하던 루프트한자 항공 여객기가 약 10분간 조종사 없이 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작년 2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스페인 세비야로 향하던 루프트한자 항공 여객기가 약 10분간 조종사 없이 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여객기에는 승객 199명과 승무원 6명이 탑승해 있었는데요. 기장이 화장실에 간 사이 조종관을 잡고 있던 부기장이 실신했지만 자동 항법 장치 덕분에 항공기는 안정적인 비행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화장실에서 돌아온 기장이 안에서 잠긴 조종실 문을 열 수 있는 비상 코드를 입력해야 했고 이후 항공기는 마드리드에 비상 착륙하며 자칫 대형 사고로 번질 뻔한 위기를 넘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카멀라 해리스와 가수 브루스 스프링스틴을 향해 대통령 선거 운동 중에 스프링스틴의 형편없는 공연에 돈을 얼마나 줬느냐, 만약 스프링스틴이 해리스의 팬이라면 왜 돈을 받았느냐고 비판했는데요. 또 비욘세는 무대에 올라 해리스를 지지하는 대가로 $110만 받았다면서 단 한 곡도 부르지 않고 무대에서 내려가 관객들로부터 야유를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후보자가 공연 대가로 위장해 지지 선언에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인데 카멀라는 그렇게 했다며 이것은 적은 유세 인원을 보완하려는 매우 비싸고 절박한 시도이자 불법 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이 최고 수준의 불법 선거 사기이자 불법 선거 기부에 해당한다며 대규모 수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중동부 후베이성 우한시 한 야시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거나 다쳤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사건은 그젯밤 9시 30분쯤 우한시 차오코우구 충남가의 바비큐 노점상에서 일어났는데요. 한 사람이 야외에서 음식을 먹던 사람들에게 총격을 가한 뒤 달아났고요. 인터넷에는 현장 추정 사진과 노점상 주인이 머리에 총을 맞고 사망했다는 얘기가 퍼졌습니다. 우한시 차오코우구 공안분국은 총격 사건 여부는 공개하지 않고 분쟁으로 인해 고의적 상해 사건이 일어났다고만 밝혔는데요. 공안 측은 부상자 3명을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이 가운데 1명은 사망했고 용의자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우리는 세대도 다르고 신념과 생각도 다르지만 한 가지는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곳 미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한인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서로를 아끼는 따뜻한 공동체. MJ보험은 한인들의 힘을 믿습니다. 언제나 한인 사회와 함께하는 MJ보험.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처음으로 서울 유세를 벌였습니다. 정치는 국민이 하는 거라면서 정치를 개혁해달라고 호소했는데요. 유세 현장에서는 처음으로 방탄유리가 설치됐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서울 영등포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유세장. 두꺼운 유리가 연단 위로 옮겨지고 지지대에 고정돼 세워집니다. 방탄유리막입니다. 대인 접촉을 자제하거나 방탄복을 입는 등 테러 대책을 고심해온 이재명 캠프가 방탄유리를 설치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첫 방탄유리 유세에 나선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정부가 극단적으로 편을 갈랐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대체 무슨 짓을 했습니까? 편을 갈라가지고 없는 편도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서로 싸우게 하고 내 편만 챙기고. 출정식 뒤 처음으로 다시 찾은 서울에서 이 후보는 정치는 국민들이 하는 것이라며 정치를 개혁해달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용산 대통령실이 있는 이곳 용산에서 계엄 이후 망가진 국격과 민주주의를 살려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가 포함돼 있는 영등포를 찾아가선 진짜 권력을 가진 국민들이 선출된 권력을 잘 뽑아달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정치도 한번 해봅시다. 권력을 가졌다고 내가 100% 다 갖겠다고 하면 그거는 정치가 아니라 전쟁이죠. 이 후보는 대한노인회를 예방한 자리에선 선배 세대의 지혜를 후배들에게 전수해달라며 한껏 몸을 낮췄습니다. 지난 2023년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노인 폄하 발언 논란 이후 냉랭했던 관계를 적극적으로 회복하고 나선 겁니다. 이어 세대를 잇는 다리가 되겠다며 성년의 날을 맞아 청년층이 많이 몰리는 홍대 앞에서 유세를 벌였습니다. 제가 답답하긴 하지만 좀 갇혀있도록 하겠습니다. 방탄유리는 유세장을 옮겨가며 설치됐는데 이재명 캠프는 수도권 등 예정된 유세에서 방탄유리를 계속 활용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노인과 청년 관련 공약을 내놓으면서 정책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게는 자신과 정책이 같다며 사실상 빅텐트 합류를 거듭 제안했습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하루 공약 행보는 노년층과 청년 세대를 넘나들었습니다. 먼저 김 후보는 대한노인회를 찾아가 취약계층 대상 기초연금 인상, 요양병원 입원 환자 간병비 지원, 치매 지원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을 국가가 챙겨서 자식 눈치를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성년의 날을 맞아 청년들과 만나 군 가산점 도입과 함께 돈 때문에 결혼 못하는 청년들이 없도록 공공 예식장을 확대하고 결혼 후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 10만 호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간절한 말씀을 들으면서 제 눈에 눈물이 납니다. 대통령이 되려는 이유, 바로 청년 여러분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세대 공약과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정책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약자와의 동행 토론회에 참석해 저소득층에 현금을 지원하는 디딤돌 소득, 또 취약계층을 위한 온라인 무료교육 플랫폼 서울런 등 서울시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함께 참석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향해선 첫 TV 토론 MVP는 이 후보라는 얘기가 많다면서 자신과 생각이 같고 정책 방향을 함께한다며 러브콜도 보냈습니다. 우리 당이 그동안 잘못해서 이준석 후보께서 밖에 나가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나 고생 끝에 대성공을 또 터뜨리겠습니다. 이어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와 만나 한때 반미주의자였지만 지금은 미국이 없으면 대한민국도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한미동맹과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종일 서울을 돌며 민심 잡기에 나선 김문수 후보는 오늘 서울 남부와 경기도 유세를 이어갑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김문수 후보의 거듭된 제안에도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움직일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자신이 이재명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필승 카드라고 일축했는데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노동 현장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박솔립 기자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2주차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중반전에 돌입하면서 서울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각오를 다졌습니다. 12척배로 명량해전을 승리한 충무공처럼 자신이 이재명에 맞설 유일한 보수 진영의 대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이제 이준석과 이재명의 1대1 대결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첫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는 얼버무리다 말문이 막히면 몰아붙이는 연산군 같았다. 또 김문수 후보는 사고와 경험이 현장과 얼마나 괴리돼 있는지 보여줬다고 혹평하며 거듭 자신을 부각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로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 모두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최한 약자와의 동행 토론회에도 참석했는데 나란히 참석한 김문수 후보가 자신과 생각과 정책이 같다며 손을 내밀었지만 이 후보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표 떨어진다고 하면서 내쫓더니만은 요즘 돼가지고는 다른 소리 하는 거 보니까 환절기인가 봅니다. 그런 단일화 논의 자체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 후보는 부동산 의존도가 높은 노령층의 주택연금 가입 자격을 완화하고 담보대출 등 혜택은 강화하는 고령 측 공약을 내놨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인천 부평구 한국 GM 자동차 공장을 찾아 외국인 투자기업의 기술 탈취, 일방적인 정리해고 등 먹튀를 막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지독한 불평등 세상을 갈아엎기 위해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모두가 기업을 이야기할 때 저는 노동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어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을 찾은 데 이어 현대차 하청인 이수기업 해고 노동자들을 만나며 민생 노동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국민의힘 탈당 이후 열린 첫 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을 지나며 따로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특전사 간부는 계엄 당시 곽종군 전 사령관이 누군가와 통화하며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겠다고 말하는 모습을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기자들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 사과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변호사에게 답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문 부수고서라도 들어가라 지시한 적 없습니까? 재판 진행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비상계엄 얘기하시죠. 국민의힘 탈당 이후 첫 법원 출석이라 직접 입장을 낼지 관심이 쏠렸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탈당 관련해서 직접 밝힐 입장 없으신가요? 양손으로 기자들을 밀어냈습니다. 법정에서도 윤 전 대통령은 따로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눈 감고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재판부가 주무시는 건 아니죠라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박정환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은 계엄 당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옆에서 목격한 내용을 진술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이 누군가로부터 전화로 지시를 받자 예 알겠습니다.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복명복창하는 것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앞서 곽 전 사령관의 헌법재판소 증언과 맞아떨어지는 대목입니다. 박 참모장은 당시 상황을 적은 스마트폰 메모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는데 너무 엄청난 사건이었고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 중요한 워딩들은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자신의 형사 책임을 가볍게 할 목적으로 증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작성했을 수도 있지 않냐며 메모의 신빙성을 공격했습니다. 또 헌재도 인정한 곽 전 사령관의 진술에 대해서도 오염됐다며 윤 전 대통령은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 없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법원 밖에 모인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윤 전 대통령이 오전 오후 법원을 드나들 때마다 윤석열 대통령을 반복했고 지하 출입을 허용해달라는 듯 지하로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해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2025년도 와서 많은 분들이 특별하게 좋아하는 볼보 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볼보를 생각을 떠올리면은 분명히 럭셔리 라인 그리고 볼보 매니팩처에서 특별한 모델로 나오는 차들을 우리 메모리에서 나오게 됩니다. 볼보도 이제 전기차를 만들기 시작했고 전기 컴포넌트에서 컴피티션을 하기 위해서 전기차,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마일드 폼 오브 하이브리드를 다 만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볼보가 있는 차를 만들면서 여기에 전기 컴포넌트에 문제를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볼보 차를 타고 계신다면 무조건 리커 노티스를 안 받으셨어도 꼭 새로운 모델들은 딜러 서비스센터 들어가셔서 리커에 있는 연결된 오픈 캠페인의 이슈들을 고치고 무료로 그리고 차에 문제가 있으면 꼭 수리 기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와가지고는 볼보가 요번에 나온 얘기는 2030년까지는 집중하는 전기차들의 하이브리드를 조금 더 많이 만들고 100% 일렉트릭을 많이 내려가는 상황으로 지금 말을 벌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면은 high competition, 다른 매니팩처들하고 100% 일렉트릭은 컴피티션이 높고 tariff, 중국에서 나오는 파트들이 비싸지는 경우들이 높게 나왔기 때문에 2030년까지는 하이브리드 컴포넌트를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말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지금 볼보의 하이브리드를 타고 계신다. 아니면 지금 전기 모델을 타고 계신다. 하시면은 곧바로 들어가서 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이슈는 왜냐하면은 파트가 떨어질 수도 있고 파트가 딜레이 될 수도 있고 리커가 받아서 빨리빨리 못 고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이슈, 디벨롭먼터 이슈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지 마세요. 빨리 곧바로 들어가셔서 볼보 소비자들은
빨리 가서 채려놔야지만 앞으로 만약에 딜레이가 있다고 해도 앞서간 파트 오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2025년도에 있었던 볼보 얘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의 레몬법과 대형상해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5월 19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